네, 안녕하세요. 데르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네, 참고로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틀리게 종교로 쉬는 날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범세계적인 뭔가 축제일 같은 느낌이 일본에도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일어난다던가 KFC에서 닭을 사 먹는다던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예약을 해서 사 먹는다든지 하는 크리스마스 선물도 당연히 산타도 오고, 한국은 크리스마스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일본 왔을 때 그런 게 참 조금 놀랐습니다. 아,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게. 어쨌든 오늘 영상이 2024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여러분은 어떤 한 해가 되셨나요? 네, 원하는 건 잘 이루셨는지,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저도 뭐 사실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계획을 짰지만 물론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쉬움도 남으면서 한 해를 또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새로운 계획을 짜고 실천해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겠죠. 여러분도 아직 올해도 조금은 남아 있으니까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소개시켜 드릴 게임은 2024년 가을 동경 게임 마켓에서 구입한 목성문고님의 조각남 범죄의 기억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파일철에 A4 사이즈에는 들어가질 않아서 B4 사이즈 파일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케이스에 넣습니다. 딱 들어가요 여기. 네, 이거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목성문고님께서 한국어 매뉴얼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매뉴얼과 다음 보시면은 그건 또 따로 있네. 카드에 붙일 수 있도록 이 한글판 자료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설명서만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동경 게임마켓 소개 영상에서도 얘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일본어로 의역을 해서 제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때는 제가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어로 된 정식 명칭은 조각난 범죄의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개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끼씨의 기이한 죽음에 대한 보고서, 조각난 범죄의 기억. 관할은 목성문고에서 하고 있고요. 보고자는 목성독서가 플러스 팀 추노, 사파는 김아늑 3명에서 6명, 시간 3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개요가 여기 써 있습니다. 신문에 써 있는 내용은 아니네요. 네, 여기 보고 개요. 최근 일어난 수수께끼 살인 사건, 수사가 미궁에 빠진 상황에서 최고의 범죄 분석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동원해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는 그들. 그러나 누구도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 있으니 그들 가운데 한 명은 바로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범행의 충격으로 기억을 왜곡한 범인은 아직 스스로의 범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건의 진상을 추적하세요. 혹은 기억해내세요. 어쩌면 범인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쿨루 같은 게임인 줄 알았는데 추리물이긴 한데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조금 굉장히 기대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그때 제 의역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네, 목성일보 30분 3명에서 6명까지 신문처럼 되어 있죠. 목성일보, 목성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궁극의 맛, 초코파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할 텐데, 보면은 발행일이 이 게임을 처음으로 일본에 판매하신 그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동경 게임 마켓 당일 날이 되겠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이벤트 당일이죠.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향후 조사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차가운 시체로 발견된 토끼씨, 토끼씨라고 하면 되겠죠? 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이제 한 켠 이렇게 오려놓은 것처럼 되어 있죠. 한밤중에 친구를 보내고 난 후 자택에서 사망. 시체는 아침에 집으로 돌아온 배우자에 의해서 발견. 성별은 특별히 없고요. 배우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을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 밤엔 폭설이 내려 오랜만에 혼자 집에 있던 토끼씨는 저녁 무렵 친구를 초대해서 칵테일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토끼씨는 피아노의 음을 너무 크게 해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시카메라 영상을 검토한 결과 토끼씨가 친구를 보낸 건 오전 0시쯤, 다음날 오전 나머지 가족이 집에 돌아왔을 때 토끼씨는 이미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확보하는 한편 범죄 전문가의 소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전에 토끼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사건 파일이 들어있을 법한 봉투로 되어 있습니다. 뜯는 재미가 이렇게 쏠쏠하죠.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없죠? 자, 여기서부터는 설명서를 한국어 설명서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개요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성물은 현장 보드가 1개겠죠. 이거는 천이라고 해야 되나? 나일론 천 같은데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가지고 종이보다도 물론 내구성이 강해 보이고요. 천인데 무슨 이렇게 풀을 발라놓은 풀이라고 해야 되나? 천인데 이렇게 좀 딱딱한 것 같아서 게임 보드용으로 적합한 것 같습니다. 펼쳐놓고 하기에 부담이 없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종이로 할 필요가 없죠. 하드보드지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흉기 카드가 12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흉기 카드는 뒷면이 녹색인 카드죠. 여기 있습니다. 흉기 카드가 12장. 삽, 네, 샤베르, 샵, 그 다음에 트로피, 둔기네요, 다트, 시칼, 톱, 넥타이,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는 어떻게 살인 도구가 되냐? 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은 거죠. 토끼가 죽었습니다.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둘이 먹다가 하나 죽은 게 토끼가 되겠습니다. 너클, 이거는 좀 틀리네요. 이게 너클은 요거는 여기 있을 법 하잖아요. 너클은 준비를 해온 것 같죠? 그 다음에 술병, 잭 다니엘 같은 큰 병이죠. 주사기, 이건 좀 무섭네요. 주사기. 그다음 살충제, 그 다음 수면약 되겠습니다. 살충제 오프킬라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12개의 흉기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소견 토큰이 18개가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소견 토큰이 18개가 있고요. 이건 나중에 좀 이따가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스티커도 있었네. 이건 제가 그때 내용물은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견 카드가 18장이 있다고 합니다. 소견 카드는 3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1, 2, 3 3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네, 이렇게 1번 카드는 다 있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 장만 픽업해서 알려드리면, 범인의 체격은 튼튼했냐, 네, 체격이 좋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지금 알려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소견 토큰으로 왜소했는지 튼튼했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라고 얘기를 하자면 왜소한 편이었다라던가 완전 왜소했어요 라던가 소견을 얘기하는 거죠. 네, 튼튼했습니다, 어느 중간 정도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1번과 2번도 2번은 이제 1번은 모습에 관한 건가 봐요. 모습에 관한 거고 1번은 모습에 관한 건가? 근데 2번은 장소나 흉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네요. 흉기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범인의 것인지 토끼씨의 것인지 누구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범인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소견을 말하는 거죠. 3번 카드도 있습니다. 점점 이제 단서가 모여지는 거겠죠. 여기 흉기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것도 있네요. 흉기는 위험한 물건입니까? 아까 봤죠? 너클 같으면 위험하잖아요. 그쵸? 다 위험한데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견 카드가 18장, 3가지가 있으니까 6장씩 있는 거겠죠. 그 다음 흔적 카드가 12장. 흔적 카드는 이겁니다. 작은데 오렌지색 카드로 머리카락이 엉켰다라든지 그 흔적입니다. 향수가 묻어져 있다든지 오줌이 묻어 있다든지 여러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12가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돋보기 토큰 1개 있습니다. 돋보기 토큰은 1개인데 스티커가 2개네요. 붙여보겠습니다. 양쪽이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분으로 1장이 더 들어있습니다. 돋보기 토큰이 하나 있고요. 확증 카드가 18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확증이니까 확실한 증거죠. 뭐야, 여러가지 질문이 있네요. 이 흉기를 사용할 때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살충제 치 하면은 이제 살충제. 이것도 색깔별로 이렇게 있네요. 당신은 이 흔적을 주로 어떤 물건에 남깁니까? 네, 흔적 카드를 보고 그걸 얘기를 하나 보죠. 네, 흉기와 장소와 흔적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을 물어보는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8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카드가 35장이 있습니다. 장소 카드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카드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좀 보여드려야겠네. 맵에는 바가 되겠죠. 술이 넣어져 있는 바랑 2번이 발코니, 3번이 소파, 4번이 난로, 5번이 피아노. 네, 피아노는 어젯밤 소리가 컸다고 했죠. 6번이 현관, 7번이 카펫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호가 1번부터 7번까지 5장씩 들어있습니다. 근데 구성물은 이게 다입니다. 네. 목표는 게임에 단 한 명만이 이제 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한 명만 잘못된 증거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은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채로 자신이 가진 정보를 토대로 사건의 진상을 상상하면서 소견을 말한다고 하네요. 게임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네요. 현장 보드를 플레이어들 한가운데 배치를 해서 흉기 카드를 잘 섞어서 한 장씩 공개해서 놓네요. 이런 식으로 놨을 때 놓고 나서 한 장, 두 장만 한번 놔볼게요. 놓고 남은 건 이제 안 쓰고 그 다음에 흔적을 뭐가 묻었는지를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아,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식칼이 카펫에 떨어져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엉켜져 있었습니다 라고 돼 있는 거죠. 네,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트에는 눈물이 묻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각 흉기별로 그때그때 상황이 틀린 그런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견 카드를 잘 섞어서 옆에다 놓고 아까 전에 했던 그런 소견을 보는 거죠. 얘네들을 놓고 계획된 범행이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던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서를 차근히 읽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이제 준비 세팅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게임의 흐름이라든지 소견 단계, 다음 심증 단계, 확증 단계. 네, 심증이라서 이제 물음표죠. 아직은 심증이니까 누가 범인이지 않겠냐, 범인을 이제 추려내는 과정인 것 같고요. 여기 있네요. 게임의 흐름이 1차 소견을 얘기하고 2차 소견, 그 다음에 이제 심증으로 이제 범인을 추려낸 다음에 3차 소견을 하고 그 다음에 확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증 단계 후 각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플레이어를 동시에 손가락으로 지목을 해서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플레이어가 자신이 보유한 장소 카드를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범인만 장소 카드를 다른 걸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봤을 때. 그렇죠? 범인만 7번 카드를 갖고 있고 나머지 플레이어는 1번을 갖고 있을 경우 말하는 게 틀리겠죠. 근데 너무 비슷할 경우에는 비슷한 소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조금씩 소견으로 도중부터 생각하는 거죠. 이거 내가 범인인가? 이런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여기에 최초 보도는 한국어로도 돼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의역을 열심히 해서 이제 읽었었는데 최초 보도에 대한 한국어를 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최초 보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토끼씨. 목격자 부재로 향후 수사에 난항 예상돼. 동그라미월 X1 오전 9시 아이들과 함께 귀가한 토끼씨의 배우자는 싸늘하게 식은 토끼 시신을 발견했다. 전날 밤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 모처럼 혼자 자택에 있던 토끼씨는 저녁 무렵 친구를 초대해 칵테일을 곁들이며 시간을 보냈다. 증언에 따르면 토끼씨는 피아노 소리를 너무 크게 내서 옆집 주민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폐쇄회로 영상을 검토한 결과 토끼씨가 친구를 돌려보낸 시간은 자정 무렵. 다음날 오전 9시에 나머지 가족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토끼씨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편 범죄 분석가들의 소견을 적극 청취하려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역과는 살짝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걸도 거의 맞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토끼씨에 대해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몇 번이나 이 죽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유머러스하게 해석을 해주셨네요. 네, 몇 번이나 같은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토끼씨의 정체가 궁금하신가요? 토끼씨는 여러분의 쾌적한 플레이를 위해 시체로 분한 채 조용히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살해당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보수를 바꿔서 귀가할 예정이니 아무쪼록 안심해주세요. 네, 매번 그렇게 연기를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조각난 범죄의 기억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뭔가 클루 같은 느낌도 나면서 클루랑은 전혀 틀린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아직 한자를 못 읽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읽어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드를 혼자 갖고 있는 건가 했는데 이걸 어쨌든 내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아이들과도 가족들과도 한번 플레이를 해봐도 될 법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초코파이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것은 좀 정서상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한국인의 K 정서를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요소도 들어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게임은 목성문고 작가님의 조각난 범죄의 기억이 되겠습니다. 사인을 받아둘 걸. 아, 참고로 내년 5월쯤에 다시 또 동경 게임마켓 봄을 개최를 하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멀어가지고 손님으로 참가를 하고 부스를 내질 않았었는데 따로 참가를 하고 있는 인디 팀에서 이번만 마크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빅사이트에서만 했었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빅사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내년에도 마크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출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출품을. 저희는 신작은 아직 없고요. 신작 기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제작은 못 들어갔고 그동안 만들었던 게임 3가지가 있는데 그 3개를 판매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쪽 어카운트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쪽 어카운트도 갖고 있어서 따로 홍보 활동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게으른 성격이라 SNS 홍보를 잘 안 했었는데 요즘 이제 인스타를 하면서 이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내년엔 좀 광고를 좀 해서 좀 팔 수 있도록 팔아야지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다음 게임을 제작을 하는 진짜 인디 중에 인디입니다. 클라우드 펀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뜻 맞는 마음 맞는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영세합니다. 영세 많이 팔아야 합니다. 네, 팔아서 다음 게임을 만드는데 모두 쓰기 때문에 어카운트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말판에 처음 투고를 했을 때 살짝 팀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채널에서 그 팀을 홍보를 현재는 할 생각은 딱히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가를 한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참가를 하기 때문에 혹시 목성 작가님이 또 오신다면 내년 봄에 저는 이거를 들고 찾아뵈서 사인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테르마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